네, 정시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갑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원 기자, 민주당의 총력전이 성과를 거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제적 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기밀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투표는 표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열흘 전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 때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도 간발의 표차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40석의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찬성 또는 반대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는데 소속 의원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당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반대 당론을 벗어나 소신투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손을 잡고 협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입법부에 감사하다며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통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희비가 엇갈렸던 가결 순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표결권을 가진 의원들께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득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넥타이 색깔이 영향을 줬다고. 지금 한 것 같다 이제. 국민의당 색깔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수희 변호사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꼭 열흘 전에 부결될 때는 한국당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자, 윤수빈 기자,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네, 오늘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었는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도 보였고요. 추미애 대표는 기쁨에 이제 백희련 의원과 함께 포옹도 하는 등 아주 환호,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표본석을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은지 기자, 결국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준 건가요? 정부 손을? 네, 그렇습니다. 가결표가 160표가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는 더 많은 표가 나온 겁니다. 일단 두 후보자의 표를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부결이 됐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145표로 동수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98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을 한 건데요. 일단 찬성표가 160표, 반대 134표, 기권한 표, 무효 3표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298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150표만 나오면 가결이었는데 훨씬 높은 표가 나온 거죠.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121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무소속 정세균 의장까지 포함해서 원래 130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까지 설득해서 표를 좀 더 모아오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당에서도 30표 가까이가 나왔다라고 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적위원 298명, 배덕광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299명 중에 298명 전원이 참석했는데 그렇죠. 표 대결을 펼친 결과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 자체가 이전 이제 박성진 그 중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좀 한 고비를 넘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과책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뭐 인사 기본 원칙 5대 원칙을에서 벗어난다거나 하는. 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후보자의 김명수 후보자의 그 갖고 있는 신념이랄까 뭐 그런 그 가치관들이 좀 편향적이다. 이런 대법원장이 이후 대법관 구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제 공격적인 게 있었 방어적이랄까요? 그런 면에서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그 좀 갈망한 게 더 컸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예측했지만 국민의당이 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키기에는 좀 너무 실리적인 면이나 명분 면에 있어서도 좀 열세였던 거 아니냐. 김희수 그 후보 현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와는 또 좀 다른 객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만에 하나 있을 줄 모를 부결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 가결을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을까? 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5대 결격 사유에 문제가 없다, 뭐 용인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SNS에 글까지 올리면서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대표 이탈표도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하태경 최고위원 표결을 마친 다음에 본회의장 나와서 언론과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안보 불안 상황에서 국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반대해야 될 하자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이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그 차이가 우리 체제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문제에서도 좀 우리 성향하고 맞지 않다, 기본 성향하고 그러면서 반대를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탈표는 없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다른 야당까지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좀 한국당이 놓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일단은 표결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당 공식 입장, 대변인 논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좌편향 이런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우리가 총력으로 감시를 해서 뭔가 사법 장악 이런 것들은 막아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인준할 가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한국당 지도부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만났을 때 또 여러분 또 다정하게 좀 얘기도 하시면서 또 강곡한 호소도 같이 해서 한 분이 한 표씩만 얻어오면 뭐 100%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부자 옆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 무효표가 되고 또 그랬다는데 그 점을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까? 그냥 부자만 쓰면 된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수 부결로 헌법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양심의 법원으로 지켜주십시오. 자, 홍준표 대표 물론 현역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어서 오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동료 의원들한테 지금 한문도 적지 말아라, 한자로도 적지 말아라, 혹시 실수하면 이게 기권표가 되든지 그렇게 되니까 한글로 부자라고만 쓰고 점도 찍지 말아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결국 107석밖에 없다라는 그런 역부족, 결국은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됐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 상처를 줄까요, 이 문제가?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김일수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부결돼 가지고 그 민주당의 집행부가 지도부가 그 뭐 질책을 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거와는 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 다만 제1야당으로서의 이제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당만 고립시키면 그 소위 말하는 야권의 갈라치기만 해서 국민의당을 계속 끼고 가면은 원하는 그 뭐 법률안이라든가 예산안 같은 것들이 가결될 수 있다라는 예시가 지금 된 거죠. 하나를 이제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의 후폭풍이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이런 야권 갈라치기 여기 고립시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뭐 무엇보다도 먼저 대안을 제시해가는 야당이 돼야 되고 당내 한국당 내의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좀 여론을 그나마 좀 끌어올려야지 뭐 행보를 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앞서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 부결 사태로 체면을 구겼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 그나마 체면 치레를 했을 것 같은데요. 구구절절 국민의당을 향해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겨운 분투를 벌였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에게 특별한 협조를 마음을 다해 요청합니다.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는데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선택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자, 그야말로 노력이 가상한 걸까요? 자, 윤수민 기자, 조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 넥타이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넥타이 어떤 의미가 담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상임고문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 원내대표는 중요한 결정이나 결단을 할 때 항상 이 초록색 연두 색깔이죠. 이 넥타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당 당색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이제 국민의당을 신경 써서 의식해서 초록 넥타이를 한 거 아니냐는 말에 이제 뭐 상상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윤영찬 수석도 초록 색깔 넥타이를 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팔짱까지 끼면서 협조해달라고 구애작전 펼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서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땡깡 부린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책임도 있는데 좀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당 대변인이 당사자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죠. 대리 사과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좀 안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자 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뭐 다른 일정을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날 오늘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간 거예요. 안 대표를.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때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났고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저 김동철 원내대표라도 만나고 가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저게 만나는데 아주 조금 짧게 얘기하고 김동철 대표가 원내대표가 자리를 피하니까 이제 쫓아가면서 팔짱까지 끼면서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인상적인 게 김동철 원내대표 팔을 또 빼려고 저렇게 휘젓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빼려고 했던 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또 있었죠. 청와대에. 근데 저는 저기 뭐 그 추미애 대표의 좀 저거는 의전상으로는 그래도 야당 대표를 만나러 가고 하고 하면은 미리 저는 그 조율을 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 급하니까 했던 거는 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팔짱을 끼거나 뭐 이렇게 허깅하는 모습을 지금 자주 좀 보여줬죠.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유리천정을 뚫은 여성 지도자 위치에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추미애 대표의 저런 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살가움이랄까 아니면 친근감의 표현이었죠. 하더라도 여성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 좀 꼭 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오늘 표결 정말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총력전으로 나서서 지금 내각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다 해외 출장도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여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 맡으면서 무소속이 되는데 정세균 의장까지도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또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다는 건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서 사법부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결 참여를 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국회에 나서서 이제 표결을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독려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법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가결표를 던져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역시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 무소속 상태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은 사실 정확하게 국회의장이 직접 일손을 다 놓고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버리고 모든 의원들,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당 의원님들한테 설득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거는 국회의장님으로서는 좀 적절한 행동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도 좀 제기를 하셨고. 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니 해도 가장 흥미로운 건 국민의당의 표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국민의당 의원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표결 직후에 한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동철 원내대표 심정적 거부감은 있었지만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눌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 말에 담긴 뜻이 뭘까요? 이제 그 일주일 이후면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네. 각 지역구 내려가야 되잖아요. 특히나 국민의당엔 지역구가 저 호남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김명수 후보자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던 후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서 인기도 좋고, 네. 호남에서도 인기 좋고 하니까 아마 지역에 내려갔을 때 지역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네. 예,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이 좀 쏠리지 않았나 가로 좀 그런 판단이. 자, 이수희 변호사는 이성이 감성을 눌렀다라는 저 표현에서 이성이 호남 민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 국민의당 의원들 감성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표결 들어가기 직전까지 또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아침부터 직접 전화를 돌렸는데 많은 의원들이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렵게 연결이 돼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수천 통의 문자 폭탄과 전화로 이제 욕설 이런 것들이 와서 핸드폰을 꺼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켜라, 찬성시켜라, 부결되면 국민의당이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하면 너희가 뼈도 못 추릴까 봐 그러냐, 임명 찬성을 안 할 거면 세비를 반납해라 이런 문자 폭탄들에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자, 이번 표결을 두고 당내에서는 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안철수 대표와 이번만큼은 찬성해줘야 된다, 또 호남의 민심을 대변한 박지원 전 대표 간 대결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진 게 아닐까 이런 평판도 나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두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여쭤보면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당 안팎에서는 저게 반대 의사를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본인은 김명수 후보자 찬성하는데 안철수 대표 당신은 어떤지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과 김명수 후보자 표결 가결되면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까요? 저는 이게 그 안철수 대표의 이 워딩은 좀 행간의 읽힘이 좀 그 부결 쪽인 것 같죠. 네. 이분이 사법부를 정말 공정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해달라라는 건데 좀 부결의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와 좀 굉장히 교감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비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두 분이 지금까지 지금 그 조기 대선 때도 그렇고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두 국민의당 안에 계속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나오는 데 대한 반대도 있었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여전히 국민의당 안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호남계를 대표하는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두 개가 여전히 좀 이런 걸 개파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대립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121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오늘 찬성표는 160표가 나왔어요.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이번 표결에서 좀 가능성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당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를 가지고 약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결 결과와 그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 당이 되든지 개인 의원이 나가든지 하는 그런 거는 또 다른 양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앞으로 검찰의 사정 작업과는 또 어떻게 맞물려 갈까도 정치권의 관심인데요. 당장 자유한국당은 시름이 깊어 보입니다. 민주당 가결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의 여태까지 그런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또 우리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것도 역시 여쭤보고 싶은데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걸려 있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시작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생각한다기보단 지금 이제 선거법이 걸려 있는 의원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야당의 한국당이 더 많을 거예요. 20대 총선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아마 검찰에 더 해당되는 것이 강할 것 같은데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제 대법원장이 한국당 의원들로 봤을 때는 좌편향적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서 또 많은 대법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임기가 다하기 그렇죠. 때문에 또 보충이 돼야 되고. 대법원장이 또 추천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좌편향적인 사법부로 세팅이 된 이후에 또 다른 이후에 대선과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이자 경고이겠죠. 사전적인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사법부 수장 인준을 앞두고 이번처럼 성향이나 이념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다음 데스킹 주제 퀴즈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